안녕하세요. 벌써 2월도 훌쩍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2025년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마 연초에 많은 분들이 신년 운세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2030 소비자들은 뭐 앱으로 많이 보고요. AI도 많이 쓰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은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최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입니다. 네, 요즘 말씀해주신 대로 2030 세대가 전반적으로 좀 운세에 빠졌다, 뭐 사주풀이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예전에 운세, 사주, 신점 이러면 사실 기성세대를 많이 떠올리셨어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보러 다니시고 자식분들 운세 보러 다니시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2030 세대가 직접 찾아와서 운세를 보거나 신점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3년에 그 네이버의 전문가 상담 서비스 브랜드죠. 그 엑스퍼트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운세, 사주, 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72%가 2030 세대 뭐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정말 높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부모님이 자녀의 사주를 대신 봐줬다면 요즘은 직접 보고 있고요. 또 최고의 역술인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2030 세대를 일컫는 말로 사주 유목민이다. 뭐 이런 신조어가 있기도 합니다. 네, 용하다고 한 곳들, 뭐 이런 곳들을 다들 한 번씩 돌아다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사주도 오픈런을 하면서 맞아요. 유명한 곳을 찾아가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근데 직접 찾아가지 않고 사실 점을 보거나 사주풀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유튜브 라이브로 점 봐주기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무속인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소셜 미디어상의 점술 콘텐츠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래서 한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간 유튜브에서 무당이나 점수를 검색하는 횟수가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가지 않고 손쉽게 점이나 운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주 관련 어플리케이션, 앱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면 점신, 그리고 포스텔러, 천명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점신을 운영하고 있는 테크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점신이라는 앱은 다운로드 수가 1,700만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이 사주나 운세를 봐주는데 예전에는 뭐 관상 뭐 이런 거를 많이 봤다면은 요즘은 내 의상 코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뭐 골프, 부동산, 뭐 재테크 이런 요즘 뭐 MZ세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운세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요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스텔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가입자 수가 8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대기업과도 이제 협업을 하는 등 이런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AI도 운세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플들, 운세 관련된 어플들이 다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나 마케팅으로 많이 강조하고 계시기는 해요. 근데 요거와 이제 관련해서 2024년 12월에 좀 흥미로운 전시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 종로 그라운드 서울에 AI 신당이라는 전시가 이름부터 벌써 끌리네요. 열렸어요. 이거는 이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의 남택진 교수님과 이제 연구팀이 내놓은 그 샤먼이라는 그 AI가 있었대요.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신당을 차리는 그런 전시가 벌어졌던 건데요. 그 인공지능 무당이 이제 점괘를 봐주는 건데 이 한평 남짓한 그런 이제 박스 형태의 신당을 꾸며놓고 그 무당집처럼 단청무늬도 넣어놓고 뭐 오색의띠, 방울, 촛불 이런 것도 이제 꾸며놓은 다음에 그 개인정보를 입력한 디지털 위패를 모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이렇게 디지털 위패를 그 신당에다 이제 모시면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방석에 앉으면은 이제 AI 무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과 사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질문에 맞춤형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전시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셔서 이제 그 후기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를 들면은 한 참여자는 몇 월 며칠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뭐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그날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답을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네요. 그 AI 신께서 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후기가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점술 시장에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 소셜미디어 상에 보시면은 챗 GPT로 사주 보는 방법 뭐 네.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름과 생년월일, 뭐 생시, 성별 이런 거를 입력하면은 그 챗 GPT가 AI로 사주를 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후기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은근히 용하다. 네. 은근히. 네네네. 음양 오행을 기반으로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뭐 이런 어떤 후기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동양적인 지식도 이제는 잘 갖추고 이제 대답을 해주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왜 2030 우리 소비자들은 이렇게 운세 이런 것들을 AI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관련해서 스타트업 관련 이제 심층 기사를 다루는 아웃스탠딩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흥미로운 기사를 좀 내놓으셨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사주 앱의 유행이 18세 이상 4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 주도했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히 이제 MZ세대와 겹치는 나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한 운세 어플의 마케터 분에 의하면 이 코로나 이전에는 애정운 소비가 가장 많았대요. 애정운을 봐달라 이런 어떤 요청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의 그런 니즈일까요? 네,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뭐 건강운 혹은 뭐 취업운, 진로 관련 질문을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데이터를 좀 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MZ세대들이 취업과 진로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어플이나 AI를 이용하면은 비대면이잖아요. 또 실제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 AI는 그 기계가 해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좀 더 마음의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덜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주뿐만이 아니라 그 AI 챗봇에게 고민 상담을 털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뭐 가족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그 AI한테는 어떤 질문을 던져도 나한테 답을 해주니까 이런 뭐 힘들고 좀 답답할 때 어떤 얘기라도 좀 던지고 답을 얻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위로를 얻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대화형 AI 챗봇이 사람들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좀 줄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있었어요. 유니스트라고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AI 챗봇 이루다 2.0을 활용해서 참가자들에게 대화를 하게 시키고 이 외로움 수치나 사회 불안 수치를 측정을 해봤는데 외로움 수치 같은 경우는 15%나 줄어들고 사회 불안 점수는 평균 18%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도움이 되네요. 네네. 뭐든 좀 과하면은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2025년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AI에게 사주 상담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이러면 좀 감정이 정화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또 AI에 너무 과한 이 개인정보를 넣는 게 우리는 뭔가 익명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런 정보가 또 유출이 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정서적인 의존을 일으키는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유의를 해야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 사주, 운세, 그리고 기술의 영역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최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